늦은 오후 박준호는 전동 스쿠터를 몰며 익숙한 길을 지나 단골 카페로 향했다. 골목 어귀마다 인사하는 상인들, 멀리서 손을 흔드는 아이들. 이곳에서 그는 그저 조용히 배달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문을 열자 잔잔한 음악과 커피 향이 퍼졌지만 창가에 앉은 사장의 표정은 어딘가 멍했다. 준호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가볍게 안부를 물었다. 아무렇지 않은 하루처럼 보였지만 이 평온함은 곧 깨질 운명이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박준호는 배달 가방을 벽에 기대어 두고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평소 같으면 커피를 건네받고 바로 나갔겠지만 오늘은 사장의 표정이 눈에 밟혔다. 이수진 사장은 카운터 뒤에서 물을 데우다 그를 보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그냥 드릴게요. 날이 쌀쌀하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사장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가 조심스레 묻자 이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창가 너머로 시선을 돌린 그녀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다. 가게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준호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가게를 둘러봤다. 바로 옆 테이블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봉투 위에는 도장과 볼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봉투 한쪽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곧 시선을 거두었다. 지금은 묻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대신 평소처럼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을 조금 더 끌었다. 그러나 대화 속 공백이 길어질수록 이수진의 마음이 무겁다는 사실만은 확실해졌다. 박준호는 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오늘 카페에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했다. 문이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진한 코트를 걸친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카운터로 향했다. 이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사장님,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압박이 배어 있었다. 그의 뒤로 키가 크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또 다른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박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생각이 없었지만 그 기류가 카페 안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이수진은 손님이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만요 하고는 안쪽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안쪽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 사이로 낮고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다. 계약은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더 이상의 시간은 드릴 수 없습니다. 미루면 조건이 더 나빠질 겁니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낯선 남자가 꺼낸 봉투와 도장의 모습이 시야 한쪽을 스쳤다. 그 봉투는 아까 창가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이수진의 어깨는 잔뜩 올라가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얼마 후 두 남자가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가 다가가 물었다. 아까 그분들. 이수진은 망설이다 짧게 답했다. 한 사람은 건물주, 한 사람은 건물주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준호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오늘 이곳에서 벌어질 일이 평범한 계약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예감이 스쳤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카페 안은 한동안 고요했다. 박준호는 빈잔을 밀어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인지 들어도 될까요? 이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계약이 끝나가요. 건물주가 새로 올린 조건으론 임대료가 너무 부담돼서 계약을 못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바로 나가야 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컵받침을 천천히 훑고 있었다. 원래는 다음 달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로 앞당기더군요. 조건을 거절하면 바로 다른 세입자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밖에서는 초등학교 하교 종소리가 들려왔지만
카페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5년 동안 이 가게에 다 쏟아부었어요. 장사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하루도 빼먹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한순간에 나가야 한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박준호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평소에 이수진은 웃음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올린 임대료 계약서에 사인하면 끝이에요. 안 하면 바로 자리 빼라고 합니다. 박준호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한때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비슷한 상황의 한 사람. 그때 느꼈던 미안함이 서서히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상황을 더 지켜볼 뿐이었다. 오후 늦게 박준호는 빈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님, 저녁에 다시 올게요. 이수진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무심한 듯 물었다. 아까 그 브로커 몇 시쯤 다시 온다고 했나요? 오늘 안에 사인하러 7시쯤 온다고. 왜요? 짧게 웃으며 가게를 나선 그는 곧장 배달 일을 이어갔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전동 스쿠터가 다시 카페 앞에 멈췄다. 몇 분 뒤 거칠게 열리는 문틈으로 건물주와 브로커 한동석이 들어섰다. 이번엔 표정이 훨씬 단단했다. 사인하시죠. 오늘 안에 끝냅시다. 한동석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도장과 볼펜이 나란히 놓이며 공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이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건이 너무 불리해서 하루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 조항 다 읽어보셨잖아요. 브로커는 짧게 웃으며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 동작에서 서류 몇 장이 비스듬히 벌어졌고 박준호의 눈에 굵은 글씨 몇 자가 스쳤다. 저당 관련. 순간적으로 익숙한 법률 용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는 표정을 감췄다. 박준호는 문 근처로 걸어가며 귀를 테이블 쪽에 기울였다. 오늘 사인 안 하면 조건이 2배로 나빠집니다.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사업은 원래 그래요. 그 짧은 대화를 들은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다. 저당 관련.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직감은 이미 확신에 가까웠다. 이 계약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 시간인가. 박준호는 카페를 나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을 내려가다 장미영이라는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전직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오래전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전화를 걸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 준호 씨. 무슨 일이야? 청해동 215번지 건물 등기부 좀 확인해 줄 수 있나? 서류에서 저당 관련 문구를 봤는데 찜찜해. 저당이라 알겠어. 1시간만 줘. 통화를 마친 그는 근처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사들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머릿속에서는 서류 봉투의 장면이 계속 재생됐다. 근저당인지 담보 설정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 1시간 뒤 장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등기부 떼봤는데 역시 설정돼 있네. 은행 채권 최고액이 꽤 크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증금 2~3배는 된다. 이 상태에서 계약하면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의 무게는 묵직했다. 다만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있으면 방어할 수 있어. 근데 없으면 끝이네. 준호가 짧게 말했다. 그 순간 카톡 알림이 떴다. 장미영이 보낸 등기부등본 사진이 화면에 떴고 거기엔 굵은 글씨로 근저당권 설정이 적혀 있었다.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이수진에게 말할 순 없었다. 확실한 방법과 타이밍이 필요했다. 다음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며 건물주와 브로커 한동석이 들어섰다.
이번에는 그 표정이 한층 차가웠다. 사장님, 오늘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서류 준비 다 돼 있어요. 건물주가 한마디 던지자 한동석이 재빨리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이수진은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 너무. 조건이요? 한동석이 웃음을 섞어 말을 끊었다. 그 조건 다른 세입자들이라면 두말 없이 잡을 겁니다. 이 동네에서 이런 자리는 없어요. 말끝이 부드러운 듯 했지만 눈빛은 거래를 끝낼 사람의 그것이었다. 박준호는 구석 자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날 밤 장미영이 전해준 등기부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아직 이수진이 직접 거절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건물주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보았다. 사장님, 저희도 바쁩니다. 오늘 사인 안 하면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임차인 들어옵니다. 그 말에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박준호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렸다. 머릿속에서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계산이 오갔다. 이수진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테이블 위 도장을 바라봤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건물주와 브로커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한동석이 짧게 대답했다. 30분 후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들은 카페 밖으로 나가며 전화를 걸었고 문이 닫히자 가게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박준호는 커피잔을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장님,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이수진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박준호는 카페 안쪽 자리로 이수진을 불렀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켜고 장미영이 보낸 등기부등본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장님, 이게 청해동 215번지 건물의 현재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적힌 부분. 이수진은 화면을 뚫어져라 보았다. 근저당 그게 뭐죠? 쉽게 말해 건물주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이 건물을 담보로 맡긴 겁니다. 문제는 채권 최고액이 사장님 보증금의 2배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숫자를 가리켰다. 만약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는 게 없으면 사장님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이대로 계약하면 완전히 끝장이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항이 있어야 방어할 수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이수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삼켰다. 그럼 어쩌죠? 거절하면 조건이 더 나빠진다던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법적으로 하자 있는 계약입니다. 게다가 사장님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거절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몇 가지 문장을 적었다. 제가 법률 조항과 사례를 정리해 드릴게요. 30분 후에 건물주가 돌아오면 이걸 그대로 읽으세요. 혹시라도 더 압박하면 제가 나섭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짧고 명확했다. 계약서 보증금 반환 조항 부존재.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 사유. 근저당권 설정 사실 미고지. 임대인의 사기적 기망 행위.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아무리 임차인이라 하지만 사장님의 권리가 무엇인지는 아셔야 하고 똑부러지게 주장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일만 30년 했습니다. 그 말에 이수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정각 7시 카페 문이 열리며 건물주와 브로커 한동석이 들어섰다. 이번엔 기다릴 마음이 전혀 없다는 듯 곧장 카운터로 향했다. 시간 됐습니다. 이제 사인하시죠. 한동석이 서류를 꺼내며 도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이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박준호가 건넨 수첩을 손에 쥐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녀가 차분히 말하자 한동석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뭘 또 확인합니까?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시죠?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건물주의 시선이 한동석을 스쳤고 브로커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사업상 흔한 일이에요. 박준호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다. 흔한 일이지만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0조 그리고 착오에 의한 취소 사유로도 충분합니다. 한동석이 비웃었다. 배달원이 법 얘기를 하네? 나는 교통법규 다 지키는 배달원이요. 그리고 30년 동안 부동산 계약만 다뤘습니다. 당신들이 숨기고 사기치려는 것들 제 눈에는 다 보이죠. 박준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수진이 수첩을 펴서 한 줄씩 읽었다. 계약서 보증금 반환 조항 부존재 근저당권 설정 사실 미고지.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다. 박준호는 옆에서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해당 부분을 펼쳐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입니다. 반환 조항이 전혀 없죠. 그리고 이건 오늘 오전 발급한 등기부등본입니다. 확인하시죠. 건물주가 서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한동석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래서 뭘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기존 조건대로 계약 연장. 아니면 지금 당장 법적 행정적 조치 들어갑니다. 박준호의 단호한 말에 카페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카페 안에 짧지만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건물주는 한동석을 향해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더니 서류를 천천히 걷어들였다. 이 계약 오늘은 없는 걸로 하죠.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지만 손끝의 힘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동석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 쳤다. 사장님, 우리도 원만하게 가는 게 좋죠.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도장과 서류를 챙겨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종이 울리며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길게 여운을 남겼다. 이수진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박준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다. 박준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제가 한 건 별거 없습니다. 사장님이 용기 내서 부딪혔기 때문에 된 거예요. 카페 안 공기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았다. 머신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 유리창 너머 골목을 지나는 발소리. 모든 게 평소처럼 돌아온 듯 보였지만 오늘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수진은 카운터로 돌아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오늘 하루의 기념입니다. 박준호는 잔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문 쪽을 향해 있었다. 며칠 뒤 카페 앞 골목은 다시 평소처럼 북적였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테이블은 손님들로 차고 커피 머신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이수진은 바쁘게 주문을 받으면서도 가끔 창가를 흘끗 봤다. 박준호의 전동 스쿠터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배달 가방을 메고 들어와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사장님, 오늘도 공짜 커피 드시고 가세요. 이수진이 웃으며 잔을 건넸다. 지난번 일 아직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가게 문이 열리고 동네 상인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이수진에게 잘 해결됐다며? 하고 안부를 물었고 그 말에 이수진은 짧게 대답했다. 배달라이더님 덕분입니다. 그 시선이 잠시 박준호를 스쳤지만 그는 모른 척 창밖만 바라봤다. 커피를 다 마신 준호는 잔을 카운터 위에 놓고 모자를 고쳐 썼다. 그럼 전 이만. 골목 끝으로 사라진 박준호의 뒷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담담했다. 하지만 그날의 한마디와 한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지켜냈다.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누군가의 위기 앞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통쾌하고 따뜻하게 준비하겠습니다.